대표팀의 거버넌스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좀 논의들 혹은 압력들이 주어지고 있고 착착 뭐 위원회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감독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또 대회 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저런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별 얘기 다 나왔죠. 진짜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뭐 누구하고 싸웠다더라, 뭐 무슨 누가 규율을 어겼다더라, 징계를 받았다더라, 아니다, 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더라. 너무 많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진짜 1시간 1분 1초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시각에 따라서 혹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방향,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프레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가둬놓고서 누가 칼 들고 가는 그런 거 하는데 그거를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단 팩트로 확인됐던 것들은 제가 이제 정리를 몇 개 해드리면은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남아공전 후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이강인 선수가 그 대표팀 코치들한테 머성이 형 빨리 넣어야 돼. 지금 안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우리 벤치 가까운 쪽에서 팬분들이 찍은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그걸 이제 입모양을 보니 이재성이다. 봐라, 선수들도 빨리 이재성 넣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재성 안 넣은 홍명보는 뭐냐?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가까운 위치에서 다 들었던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재성이 아니고 규성이었다. 재성이 형이 아니라 규성이 형 넣어야 돼. 네, 규성이 형 넣어야 돼. 그게 뭔 차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입모양을 따른 추측만으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갖고 무언가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결과적으로 틀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성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 경기 결과가 안 좋게 끝난 상황에서 왜 이재성이 빠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또 화제가 됐었고. 선수들도 이재성을 원하는데 감독이 끝까지 안 넣었다. 이거에 대한 논리로 이제 활용이 된 거잖아요. 네, 인터넷에 좀 화제가 그렇죠. 됐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규성이었고 상황을 봐도 그런 게 그때 교체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에 우리가 이미 김민재 선수가 좀 종아리였나요? 상황이 종아리. 안 좋아져서 이제 나왔는데 원래는 조규성 선수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파착은 그냥 박진섭 선수를 넣으면서 3백을 유지를 한 건데 패착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 장영훈 코치가 그때 바로 분석을 했는데 남아공이 당시에 4-4-2 형태로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실점하지 않으려면 포백에 대한 그거는 약간 부담이 컸을 거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평소에 성향을 봤을 때 그 투톱을 기반으로 한 역습에 대비를 하다 보니 3백을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 물론 이제 너무 쫄보 스타일의 어떤 축구를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거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성향상 그분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장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우리가 빨리 득점을 해야 되니까 이강인 선수는 이제 조규성 선수 뭐라도 이제 올려가지고 뚝배기로 해야 되니까 그걸 얘기했던 게 여러 정황을 봐도 그게 맞는 얘기고 실제로도 규성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옌스를 둘러쌌던 여러 루머들 다 확인했는데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들이대면 맞죠. 일단 첫 번째는 식사 장소에 다른 선수들 다 신고 와야 되는 이제 단체화가 아닌 다른 신발을 신고 왔었으니까 그건 이제 옌스 선수는 이제 나름의 이유는 있었죠. 이제 발에 물집이 나서 좀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거동하기 편한 신발을 선택했던 건데 어쨌든 규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치 중에 한 명이 가서 갈아 신고 와야 된다라고 했고 규정 위반보다는 엄격하게 들이대면 규정 위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옌스가 착오를 또 이 선수가 한국어를 잘 쓰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주의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에 옌스 선수가 외출을 했다가
지각을 해가지고 우리 팀 전술 미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한 사실 무근이고 엔스를 포함해서 총 4명의 선수가 체코전 이틀인가 3일 앞두고 이제 가족들이 과달라하라에 도착을 했거든요. 가족,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그 휴식 시간에 다녀왔는데 다녀온 거에 대해서 대표팀에서는 여긴 치안도 위험하고 밖에 산책 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녀오면 안 된다. 앞으로는 협회가 짠 가족과의 미팅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따르면서 단체로 이동을 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수들이 가족 호텔로 가고 가족들이 선수 호텔로 오고 이런 게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옌스는 뭘 위반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옌스는 이번 소집 기간 동안 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평이. 되게 열심히 하고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다라고 대표팀 구성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옌스 선수를 둘러쌌던 좀 그런 보도들은 이건 완전히 사실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된 정보고 나머지 지금 이제 진종훈 국회의원 쪽에서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계속 하고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앵글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고 약간 저는 좀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매일 그 제보를 받으시는지 매일 얘기가 나오는데 좀 경중이 점점 좀 처음에는 뭐 항명, 어제는 뭐랬더라? 감독과 충돌, 오늘은 뭐 구단 협회 관계자와 언쟁. 그러니까 느낌이 점점 뭔가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 오발탄. 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너무 우리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적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 뭐 협회 내에서 그러니까 협회 내가 아니죠 대표팀 내에서 과달라하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국에 있지만 들려오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해 봤을 때 여기서 듣는 얘기랑 저기서 듣는 얘기랑 또 다르고 막 겹치고 이 사람이 쓴 기사랑 제가 들은 거랑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저 사람 기사 또 맞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일에 대해서 뭐 특히 완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사실과 아닌 걸 섞어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잔뜩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팀의 남아공전을 비롯한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졌는가 이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되려면 내가 제일 싫어서 패스 안 주고 뭐 이런 것까지 가려면 진짜 엄청 심각한 건데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았다. 월드컵이라는 거는 엄청 큰 곳이고 엄청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저 선수랑 별로 뭐 인간적으로 유대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 열심히 안 하고 패스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웃으면서 지내요 다. 뭐 속마음이 어떻게 웃으면서 지내고 그게 물론 월드컵이라는 무대의 힘인 거예요. 2010년에 프랑스처럼 막장까지 간 그 정도로 가면 다르죠. 사례도 있고. 근데 오늘 보셨잖아요. 벨기에 선수들이 경기 중에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사태질하면서 되게 싸웠어요. 근데 걔가 어시에가 걔 골랐어. 근데 결국은 둘이 해가지고 골 만들어서 이겼잖아요. 그들은 그게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의 예를만 들어도 당장 카타르 월드컵 우리 결과 좋았고 경기력이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카타르도 끝나고 나서 대표팀에 사실 이거 저거 다 막 나왔죠. 그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그 나온 것 중에는 그냥 뭐 2701억 어쩌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701억 관련해서 대표팀 내에서 뭐 익명이지만 모 선수는 뭘 했고 모 선수는 또 뭘 했고 뭐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다 나왔어요. 밝혀졌어요. 지금 또 약간 파묘돼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근데 그 선수들 거기 거론된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뛴 그 선수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경기 똑바로 안 하고 그 선수들이 경기력이 떨어졌냐고 멀쩡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전 대회에도 크든 작든 다 있었던 건데 안 밝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들춰내봤자 뭐해. 대회 다 했는데 그게 대회 중에는 밝히면 안 되고 대회 중에는 뭐 밝히면은 대표팀에 방해를 주는 거니까 대회 끝나고 나면 결과가 좋으면
좋으니까 넘어가고 예. 안 좋으면 굳이 파서 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늘 있고 결과에 영향을 주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분, 분열, 항명 되게 꽂히기 쉬운 키워드들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의견 불일치, 뭐 말싸움, 뭐 갈등 조금 수위가 낮잖아요. 이 정도였을 수도 있고 그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어제 홍명보 감독은 내분 같은 거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예, 항명도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사람들은 이제는 홍명보 감독이 뭐 별 좋지도 않으니까 그냥 뭐 인정 못하는 거겠지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뭐 어떤 그 우리가 뭐 내부에 있는 카메라를 돌려서 확인한 걸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뭐 좀 또 꺼내서 그렇지만 아시안컵 때처럼 진짜 주먹질을 했으면 서로가 충돌해가 물리적 충돌해서 몸싸움하고 그랬으면은 그거는 뭐 더 빼박 뭐 내분이지만 그게 아닌데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어떤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6월 8일 훈련장에서 있었던 그 라이브 방송 중으로 들어갔던 뒷담화 사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문제가 생겼어. 이게 대표팀을 그때는 대표팀 어느 누구도 이 정도로 뭐 그게 장기화될 줄 몰랐지만 리스크예요. 잠복하고 있는 리스크예요. 그럼 대회 중에 빨리 그거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열흘이나 넘게 가도록 냅두다는 거지. 그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우리가 매몰되니까 뭘 질문을 못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왜 마지막까지 공격적으로 안 했냐. 진짜 우리가 조3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인 상태면은 32강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런 식의 적당히 이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끝낸 거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잖아. 지금 아무도 못 하잖아. 중요한 핵심들을 지금 뒤로 두고 그 꽂히기 쉬운 키워드에만 지금 시선들이 가 있으면 가십이죠, 가십. 마치 11월화도 우리가 뭐 저기 뭐야 마블 스튜디오다 11월화도 서로 싸웠으면 좋겠다 그걸 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럼 싸웠으면 어떡할 거예요? 싸운 사람들 이제 다 대표팀에서 이제 그럼 오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벤제마도 프랑스 대표팀에 돌아왔는데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